미쳤나봐, 정말? 한국은 돈이 남아도나봐. 이게 가능한 거야? 저는 루마니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원대한 목표가 생겼다고 할까요? 같은 지구상이지만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 덕분에 많이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0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며 좋은 소식이 있다며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며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신나하는 모습으로 말을 하더군요. 자세한 것은 집에 도착해서 식사하며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남편이 이렇게나 신나서 흥분할 정도면 정말 좋은 일인가 보다 했습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놓고 남편은 활짝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는 거야? 라고 물었죠. 남편은 어쩌면 내가 한국으로 파견 갈 수도 있다며 정말 좋아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생활비를 아껴 써가는 입장이라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랍시고 기쁘게 말하던 남편은 저의 떨떠름한 표정을 보더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며 진지한 말투로 변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잘 모르는 곳이고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가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로 좋은지는 와닿지 않더군요. 다음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솔직히는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싫다는 의미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절대로 반대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가라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기회는 굉장한 축복이니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고 그런 친구들의 눈빛을 보니 기분은 좋더군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은 한국행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아는 듯했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 도대체 한국에 가면 뭐가 좋은 거냐며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일단 한국은 루마니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며 회사에서 파견으로 가는 거면 주거비도 해결될 거고 자녀 교육 문제도 회사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 아니겠냐며 급여도 늘어날 것이고 회사에서 주거비와 자녀 학비 등은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모로 좋은 것이 아니겠냐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것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독일이나 미국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지 한국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서 바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의심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편과도 대화해봤을 때 한국에 다녀오는 게 추후에 높은 자리로의 승진을 할 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다녀오면 승진 기회가 높은 게 아니라 해외에 파견 근무를 다녀오면 가산점이 붙는 시스템인데 이왕 해외에 다녀올 상황이면 한국같이 선진국에 다녀오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인지 아냐며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이렇게나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딸 도린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린에게 한국에 가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물었어요. 도린은 대단한 감정의 변화 없이 나도 한국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더 이상 제가 한국행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2년 동안 한국으로 파견 발령을 받았고 먼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에 남아서 주택을 처분하는 문제와 도린의 전학 문제 등 서류상으로 처리할 일을 마무리하고 한 달 뒤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파리나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처럼 큰 공항이 있는 곳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역시나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서 비행기 탑승 시간만 20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힘든 여정을 떠나기는 부담되고 이왕 다른 나라를 거쳐가야 하는 상황에 독일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독일은 어떤 모습인지 여행 겸 구경하자는 심정으로 독일에서 2박 체류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딸 도린과 함께 독일을 짧게 구경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독일에 잠시 돌아다니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아주 짧은 2박의 일정이었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가 루마니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남편이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면 노후에는 독일에 와서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 보였던 독일과 비교해서 한국에 가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물을 수 없는 일이라서 한국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도 인연은 금방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유럽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 공항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선진국의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주변에서 한국에 간다며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말들과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인연을 살 수 있다고? 중학생 딸인 도린보다 제가 더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독일은 유럽풍의 분위기에 선진국의 느낌이 났다면 한국은 미래도시 같은 분위기에 선진국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려준 대로 대중교통을 타야 했고 저희가 앞으로 살게 될 한국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티켓표를 샀습니다. 이런 과정도 너무나 간편했고 어렵지 않게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도린과 나란히 앉아서 나름대로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침묵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고 천천히 공항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아주 거대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지도 않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다리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살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버스가 다리를 건너는 중간에도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은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다리를 지나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서 사고가 나서 무너지면 그대로 죽는 게 아니냐는 쓸데없는 걱정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은 돈이 이렇게나 남아돌아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건가 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의 엄청난 모습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천대교를 건너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촌뜨기가 서울에 상경한 기분이라고 표현하면 딱 들어맞는 한국식 표현이네요. 그렇게 엄청난 다리를 건너며 감탄하고 있었고 다리를 다 건너오자 바로 오른쪽에 고층 빌딩이 즐비한 멋진 도시가 보였습니다. 바다 앞에 멋들어지게 들어선 도시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한국 도시의 첫인상이었죠. 독일에서 받았던 깊은 감명도 모두 있고 한국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던 동쪽 끝의 나라가 이렇게나 엄청난 곳이었다니 그동안 내가 살림만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을 볼 줄 몰랐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저런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이상하게 자꾸만 제가 봤던 그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서 정차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바로 여기가 내가 2년간 지낼 곳이구나. 그리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좋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 거실은 굉장히 넓은 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을 볼 수 있었고 그 앞에는 거대한 공원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주할 집 외관은 아주 부자들만 살 수 있을 법한 깔끔한 외관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간다며 한때나마 걱정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집안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견고함이 느껴졌고 아늑함, 안전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잘 도착했다고 말하고 정말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저희 반응을 보고 남편도 좋아해 주었습니다. 도린도 한국은 정말 좋은 곳 같다며 미소도 지었고요. 일단 감탄은 그만하기로 하고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서 주변의 마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저는 너무나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에 오면서 걱정했던 것 하나가 예전에 중국에 잠시 살았던 친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며 중국에서 온갖 따가운 시선을 받았으며 그게 도를 지나쳐서 불편한 채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괜히 와서 장난을 치고 가는 어린애들도 많았는데 한두 번은 그러려니 넘어가도 그게 매일 지속되다 보니 스트레스였다고 했거든요. 한국인들만 있는 마트에 가서 저도 그런 짓궂은 일들을 당할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마트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곳에 사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생각보다 유럽 출신이나 미국 출신들이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금발의 파란 눈 외국인들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주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도 금발의 파란 눈이 신기해서 노골적으로 쳐다보기도 했다는데 아주 먼 과거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한국에는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빨리 눈치를 채고 한국의 자리를 잡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번 나는 그동안 정말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이런 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기쁘고 좋은 것과는 별개로 도린이 과연 한국 의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린은 근처의 국제학교에 진학했고 학비는 당연히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냥 표정이 다양하지 않은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웃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도린도 좋은 나라에 와서 사는 것에 만족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린이 서럽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방에서 몰래 울고 있었고요. 빨래한다며 지나가다가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고 딸의 우는 모습을 본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당장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물었고 도리는 한참 동안 말은 하지 않더군요. 말하기 싫다면서요. 저는 속이 탔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일단 도린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도린은 잠시 뒤 마음이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도린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린의 입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내년에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게 맞아? 라고 묻더군요. 저는 도린이 하루빨리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고 가능하면 6개월 뒤에도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도린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6개월도 못 버틸 만큼 힘든 건가? 정말 남편과 나의 욕심으로 이렇게 딸이 힘든 줄도 몰랐다면서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도리는 조금 뒤 진정하더니 꼭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돌아가긴 돌아갈 텐데 왜? 라고 물었고 도리는 요즘 가끔씩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일단 최소한 나쁜 일로 우는 것은 아니라서 마음이 놓이더군요. 엄마가 너무 놀랬다고 말하며 도린과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도린은 그동안 숨기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루마니아의 학교에서 왕따에 가까웠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차마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오니 친구들도 너무 상냥하고 잘 대해준다며 친한 친구까지 생겼는데 친구들과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놀다가 집에 오면 언젠가는 이런 생활도 끝이구나.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즐거운 날들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집에만 있으면 한없이 슬프다는 거예요. 일단 딸이 루마니아 학교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랐던 것도 미안했고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나 떠나기 싫어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도 될 수 있으면 한국에 남아서 살고 싶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식사를 하며 우리가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생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도린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도 몰랐던 사실에 깜짝 놀랐고 사실 저희 부부는 한국이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딸이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란 것도 알았죠. 남편은 일단 남은 임기인 2년이 끝나면 2년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위해 노력하면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도린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된 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린도 한국인 친구들과 너무나 대화도 잘 되고 한국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안다며 루마니아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간절히 한국으로의 이주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